자,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수로 그리는 걸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수함수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함수에 대한 내용은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네요, 그죠? 그래서 뭐 계속 하고 있는 얘기지만 이 그래프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 기본형 외워두시고요. 나머지 그래프들은 이 기본형을 뭐 한 거다? 대칭 이동하거나 평행 이동한 건데, 사실 이제 이 참수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행 이동에. 그래서 이제 평행 이동은 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지수로그에서 뭘 했냐면 대칭 이동이랑 평행 이동이 이제 같이 있는 애들. 이 그림 그리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고 오늘 로그 함수도 하고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기본형은 일단 이거라고 그랬죠. a의 x이고 a는 0보다 크고요. a는 1이 될 수 없었네요, 그죠? 그리고 결과 나오는 y 값은 항상 뭐가 나오더라? 0보다 크더라. 그리고 지수함수는 그래프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하든지 증가만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하는 감소만 하는 형태가 나오고요. 얘가 뭐를 가지고 있더라? 점근선을 가지고 있더라. 그럼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들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 점근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점근선부터 그려줘야 되고요. a가 1보다 크면요, 얘는 0,1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뭐를 지나는, 그 0,1을 지나면서 점근선이 어디서 나오는? y는 제로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마찬가지로 0하고 1 사이에 있는 그림이라고 하면 이놈의 그래프는 감소함수 형태의 그림이 나오면서 역시나 0,1을 지나면서 점근선이 어디서 나오는? y는 제로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됐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그재그의 형태인데요. 이거 봅시다. 예를 들어서 0하고 1 이제 이거랑 뭐 둘 다 1보다 큰 거. A랑 B랑 둘 다 1보다 크면서 A가 큰 경우에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게 그려진 경우에 요걸 한번 그려볼게요. Y는 A의 X이랑 Y는 B의 X는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걸 자신감수. 그럼 A도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니까 둘 다 1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증감수로 나올 거라고요. 증감수로 나올 거고 당연히 얘들은 X에 0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뭘 지나야 된다? 0,1을 지나니까 두 그래프가 전부 0,1을 지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죠. 0보다 큰 경우에는 두 개 중에 누가 더 크게 나온다? A가 무조건 크게 나온다고요. 잘 헷갈리면 숫자 넣어보는 게 낫습니다. A에 3 넣고 B에다가 2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1을 집어넣으면 얘가 크고요, 3이니까 2를 집어넣으면 얘는 9고 4니까 얘가 크죠, 당연히. 그러니까 X 0보다 큰 걸로 누가 크다고요? 위에 있는 그래프가 크게 나와요. 근데 X가 0보다 작은 값을 넣으면 즉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누가 크게 나오죠? 얘가 크게 나오죠. 왜냐면 얘는 2의 1승분의 1이 되고 얘는 3의 1승분의 1이 돼서 이 밑이 큰 놈들이 분모로 내려가기 때문에 얘가 더 크게 나옵니다, 무조건. 따라서 얘는 0,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크로스로 그려지는 그림이 나온다. 이거 이제 설명 좀 드렸네요. 이렇게 크로스로 그려지는 그림이 나올 거고, 양수에서 위에 있는 놈의 밑이 어떻다? 훨씬 더 큰 놈이고요. 양수 부분 x가 0보다 큰 쪽에서 아래쪽에 있는 놈이 뭐가 된다? 밑이 더 작은 놈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네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헷갈리거든요. 어제 이거 설명을 조금 했는데 헷갈려서 이런 거 할 때 좀 헷갈리면 뭐 하는 게 좋냐면 그냥 x에 1을 집어넣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x에 1을 집어넣으면 여기 1 집어넣으면 1, 얼마가 됩니까? a가 되겠죠.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1, 뭐가 돼요? b가 나온다는 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뭐가 a고 뭐가 b인지 잘 모르겠으면 x에 1을 집어넣는 거니까 직설 방식 구하시면 되거든요. x는 1. x가 1일 때 교점이 뭐다? y값 아닙니까? 그럼 누가 더 커야 되죠? a랑 b 중에? a가 더 커야 되죠. a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점이 1,a가 되고요. 밑에 있는 점이 1,b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그래프가 뭐가 되고요? bx이 되고요. 위에 있는 그래프가 뭐가 된다는 걸 수 있다? y는 ax입니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수 있다고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a, b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또 a가 크다고 할게요. 똑같이 a가 큰 걸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a가 큰 걸로 한번 해볼게요. 둘 다 이제 0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이 두 그래프가 전부 무슨 그래프가 나온다? 그렇죠. 감소 그래프가 나오겠죠. 감소 그래프가 나오고 둘 다 0,1 여전히 지나야 됩니다. 여전히 지나야 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0,1을 지나는 그래프가 나올 건데 감소함수로 나올 거니까 하나는 경사가 이렇게 급하게, 하나는 경사가 이렇게 완만하게 나올 겁니다. 됐나요? 자, 이 경우에 노란 거랑 파란 것 중에 밑이 누가 a일 거냐? 이 두 개를 그릴 거니까 밑이 누가 a이고 누가 b일 거냐? 를 따질 때 물론 x에다 집어넣고 해서 계산해도 되지만 제일 쉬운 건 x에다 얼마를 넣자고요? 1을 넣자고요. x에 1을 집어넣으면 이 그래프는 뭘 지나야 된다? 1,a. 이 그래프는 뭘 지나야 된다고요? 1,b. 그러면 x에 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면요, 하나는 위에서 나오고 하나는 밑에서 나올 거거든요. 근데 누가 크죠? 1,a랑 1,b 중에 누가 크죠? a가 크죠.
a가 크기 때문에 이 점이 1,a가 돼야 되고 이 점이 1,b가 돼야 된다고요. 왜냐면 y 값은 클수록 위에 있으니까. 따라서 이 노란색 그래프가 뭐가 되고요? y는 a의 x이 되고요. 파란색 그래프가 뭐가 된다? y는 b의 x입니다. 요거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제는 숫자로 좀 보여드렸는데 문자로 나오더라도 여러분 이거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수업할 때마다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은연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갈수록 숫자를 조금씩 안 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숫자로 계속 보여주다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문자를 숫자처럼 보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기본 영은 뭐 이 정도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프는 쉽습니다. 그리고 얘를 평행이동하는 걸 표준형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얘를 이제 평행이동하면 얘는 뭐가 된다? y는 a의 x 마이너스 px 플러스 q 그냥 바로 적겠습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졌을 거라 생각하고요. 평행이동 이렇게 이제 그려질 건데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너무 쉬운 문제들이라서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게 판단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건 이제 뭐다? 이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수로 감수에서도 일반형과 표준형을 해석하는 건 똑같지만 그렇게 열심히 해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왜? 지수함수의 그림이 어떻기 때문에? 너무 쉽기 때문에 1참수랑 비슷하다 그랬죠. 1참수의 차이가 있다면 뭐다? 점근선이 있다는 것 정도.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형을 옮겼으니까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꼭 요거 앞에 뭔가 꼽혀져 있는 형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이런 게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죠. 9가 뭐니까 3의 제곱이니까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다? 3의 x 플러스 2승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얘가 3의 거듭제곱이 아니라 그냥 뭐다? 3의 거듭제곱이랑 아무 상관없는 이런 애가 곱해져 있더라도 요 앞에 곱해져 있는 이놈은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다? x축 평행이동에 영향을 주는 거다. 그래서 이 숫자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3의 리치 3인 로그 5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이거 올라가고 이거 내려오면 9가 될 거니까. 따라서 여기에다가 3x는 플러스 1이 되는 거라서 리치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얘는 3의 x 플러스 리치 3인 로그 5 더하기 1로 적을 수 있으니까 이놈이 뭐다? x축 평행이동에 영향을 주는 거다. 라는 것 정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저는 이렇게 안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그려볼게요. 이것부터 그린다고 하면 얘는 어차피 x에도 부호가 안 바뀌어져 있고요. y에 x 지수함수 앞에도 부호가 없기 때문에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는 거 다시 할게요. 우리가 x축 평행이동, y축 죄송합니다. 평행이동이 아니고 제가 말하지 않았구나. x축 대칭이동이나 y축 대칭이동이 들어가게 되면 x, y의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x축, y축 평행이동이나 요 앞에 부호가 없기 때문에 x축 평행이동이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x축, y축 원점 대칭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대칭이동은 없고 평이동만 해석하면 되니까 얘는 그냥 뭐만 해주면 된다? 정근선에 영향을 주는 건 뭐만 영향을 주니까? y축 평이동만 영향을 주니까 요놈을 보면 이놈의 정근선은 무조건 어디에서 나올 거다? 그냥 y는 1에서 나올 거다. 이게 핵심이고요. 해놓고 나서 위치 얼마니까? 3이죠? 얘는 증가다 감소다? 증가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요. 뭐 정도만? y 절편 정도만. y 절편의 특징은 뭐형이다? x형이다. 여기 0 집어넣으면 얘는 0, 얼마 됩니까? 10이 되겠죠. 따라서 0,10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 정도 그냥 그려주시면 된다고요. 됐나요? 네.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식 바꿀 필요 없다고요. 이거 보자마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그렇죠. 전부 풀 마이너스랑 영향이 없는 애잖아. 이놈이야 이놈 부호에는 영향이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얘는 그냥 뭐니까? 정근선 어디서 나올 거고 y는 1에서 나올 거고 밑이 얼마니까? 3이니까 증가함수일 거 아닙니까? 그죠? y 절편 정도만 x가 0이 대박이 없으면 얼마? 6이 되겠죠? 그래서 0,6을 지날 거고 증감수로 이렇게 나올 거다. 그냥 이 정도만 그려주시면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는 되게 쉬웠고요. 이제부터 어려운 건 뭐다? 여기에 x축 대칭이동도 들어가고 평행도 들어가는 형태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대칭이동과 평행이동 같이 들어가는 형태 뭐 쉽게 이런 거부터 해봅시다. 이제 거듭제곱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형태거든요. 이 형태는 기본꼴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기본꼴에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x에도 마이너스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기본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평행이동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뭐냐면 대칭이동을 먼저 없애주고 평행이동을 해석할 거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대칭이동을 먼저 해석하고 평행이동을 해석할 거냐. 아니면 평행이동을 먼저 하고 대칭이동을 해석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안 그래도 학생 한 명이 물어보던데 선생님 그럼 뭐부터 하는 게 편해요? 라고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데 그냥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게 좀 편한 것 같다. 그냥 그걸로만 연습하시면 돼요. 뭐가 더 편한 건 없고요. 그냥 나는 대칭이동을 먼저 하고 평행이동을 하는 게 편한 것 같다. 그럼 그것부터 하시면 되고 나는 평행이동을 먼저 하고 대칭이동을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그럼 그냥 그걸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실 수 있어도 돼요. 아시겠죠? 물론 둘 다 잘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그죠? 집밥도 좋아하고 외식도 좋아하면 먹을 때마다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외식만 좋아해. 그러면 이제 즐거움이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근데 저는 둘 다 싫어합니다. 그러면 즐거움이 없잖아. 근데 그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많이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많이 할수록 좋은 건 맞아요. 그냥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시겠죠? 근데 알고 나면 말씀드렸지만 풀 때는 빨리 풀 수 있겠죠, 당연히. 자, 이거부터 해봅시다. 저는 일단 평행이동부터 한번 없애볼게요. 평행이동을 없앤다고 생각하면 여기 플러스 1랑 플러스 1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어디서? y는 그렇죠. 마이너스 2의 x승을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이놈은 기본이 원래 이거 아닙니까? y는 2의 x승이잖아요. 그죠? 이 마이너스는 x에 영향을 주는 놈입니까? y에 영향을 주는 놈입니까? y 좋습니다. 무슨 대칭입니까? 그럼 이 그림은 x축 대칭을 먼저 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뭐 해준 거다?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을 얼마만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겠죠. 자, 두 번째는 나는 이제 뭐를 먼저 해석할 거다? 이제 이건 평행이동을 먼저 없애주고 대칭이동을 없애준 거 아닙니까? 저는 대칭이동을 먼저 없애준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 마이너스는 x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없죠. 이거 반대편에서 넘어온 놈이라고. 다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합시다. 마이너스 y는 2에 x 플러스 2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대칭이동 먼저 없앨게요. 원래 그럼 y의 부호가 뭐였을까요? 플러스였겠죠? 이놈이었을 거 아닙니까? 보이시나요? 자, 그럼 이제 평행이동하면 되겠네요. 얘는 뭐다? y는 2x 그래프를 이렇게형인 거니까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을 얼마만큼? 네, 마이너스 1만큼 옮긴 거잖아.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을 시켜주고 나서 대칭이동 시켜줘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대칭이동을 먼저 시켜주고 나서 평행이동을 시켜줘도 된다고요. 둘 중에 여러분 편하신 거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편하신 거 하시면 돼요. 자, 왼쪽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왼쪽 거부터 한다고 치면 그림을 봅시다. 자, 이놈은 증감수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연하게 하겠습니다. 옮겨야 되니까. 이놈을 뭐 해주자고요? 먼저 x 대칭합시다. x 대칭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됐나요? 자, 이놈을 지금 x축으로 옮길 건데 x축 크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고요? y축 평이동. y축으로 1만큼 옮길 거니까 정근선이 어디 있어? y는 1에서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니까 y 절편 정도만 표시하면 되겠네요. 여기 0 넣어봅시다. 2의 2승은 4니까 얼마?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을 지난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요. 0, 마이너스 3을 지나니까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걸 수 있다고요.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어렵나요? 할 수 있겠나요? 못하겠어, 성민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봅시다. 몇 개씩 보여줄 거니까. 그리고 이거를 좀 잘 이해하셔야 삼각함수 그래프도 이제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삼각함수가 제일 어렵긴 한데 다 이 원리대로 갑니다. 원리대로. 자, 요거부터 해봅시다. 이번엔. 자, 다시 할게요.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y는 2x는 그래프니까 정근선 x는 최근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죠. 자,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기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기는데 x축 평이동은 크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고요. x축 평이동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y축 평이동만 신경 쓰자고요. 됐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기니까 정근선 어디로 갑니까? 네, y 마이너스 1로 가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증가한 함수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뭐가 필요하다? y 절편. 이거 그릴 겁니다. 여기 연도 봅시다. 얼마? 3. 네, 3. 그럼 0,3 지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그죠? 이 그림을 뭐 할 거라고요?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할 거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간 거니까 y의 부호가 바뀌었죠. 뭐 해줬다고요? x 대칭한 거죠. x 대칭합시다.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이거 위에 있는 거는 접어서 내려와야 되고요. 이거 밑에 있는 건 접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접혀 올라갈 거니까 이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얘도 정근선 가질 거 아닙니까? 어디서? 이게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올라가면 얼마? y는 1. 네, y는 1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놓고 이거 올라가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 위에 있는 건 내려오겠죠. 위에 있는 건 내려올 건데 이 점이 얼마? 0,3이었잖아요. 내려오면 어디로 옵니까? 네, 마이너스 3거 당연히 내려오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걸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쌤은 주로 뭐 하세요?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감사. 아니, 암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물어봤으니까 하겠습니다. 한 2개 정도 더 그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처음부터 이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그려야 되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전 y. 정근선. 정근선 어디서 나올까요? y. 이건 확실합니까? 정근선 y 세는 건 확실해요. 네. 그러니까 뭐를 보냐면 부호를 봅니다. 이 부호는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죠? y.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뭐 해줬죠? x 대칭이죠. 그럼 2x는 x축 대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오는 그림을 x 대칭했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다. 그래프가 뭐 한다는 걸 수 있다? 감소한다는 걸 수 있죠. 그러니까 증감 상태만 조사하는 거죠. 얘 감소. 이 그림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제 끝났어요.
그려볼까요? 지수함수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정근선. 그래프 뭐 할 거다? 감소할 거다. 정근선 여기서는 감소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y절편만 그리면 되잖아요. 0 집어넣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뭘 옮기고 옮깁니까? 그래프 증가 아니면 감소인데 이해되시죠?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래프가 뭐라고요? 증가 아니면 감소예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를 제가 1참수랑 왜 자꾸 비교를 하는 거냐면 내가 증가도 나오고 감소도 나오면 아니면 유리함수처럼 막 그래프 2개 나오고 이러면 좀 짜증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고민할 필요 없다고. 얘는 증가 아니면 감소고 정근선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그리는 방법이야 뭐.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면 되게 생각보다 안 어렵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딱 보면 그냥 그립니다. 그냥 뭐 이렇게 그리면 되지. 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한번 시켜볼까요? 하나만 더 그리고 시킬까요? 개쩔보들. 아, 자, 이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는 방식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y축 대칭이동을 없애거나 x축 대칭을 없애거나. 아까랑 같은 수로 할게요. 대칭이동 먼저 없애주고요. 자, 여러분이 이게 더 쉬운 것 같다고 했던 대칭이동부터, 평행이동부터 없앴나? 아까? 그죠. 평행이동부터 없앴죠? 네, 평행이동부터 없앱시다. 평행이동부터 없애는 방법이랑 아니면 대칭이동부터 없애는 방법부터 할게요. 평행이동부터 없앱시다. 평행이동을 없애려면 뭐 해줘야 되면 x랑 y의 개수를 무조건 1로 만들어줘야 돼요. 1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x, y 개수가 1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럼 둘 다 뭘로 묶어야 된다? 일단 마이너스로 묶어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x 마이너스 5 플러스 1 이렇게 일단 먼저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이제 없앱시다. 자, 평행이동 먼저 없앨게요. 자, 얘는 뭐를?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이걸 옮긴 거죠. 자, x가 x 마이너스 5로 바뀌었네요. x축으로 얼마만큼? 5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네, 그래서 이걸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 됩니다. 그죠? 자, 이 마이너스는 어디서 넘어왔을까요? 반대편에서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y는 2에 마이너스 x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건 기본형이 뭐다? y는 2x는 그래프인데 이렇게 간 거잖아요. 자, x의 부호도 바뀌었다, y의 부호도 바뀌었죠. 뭐 해준 겁니까? 네, 원점 대칭입니다. 그래서 원점 대칭 먼저 해주고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면 한 번에 그릴게요, 나중에. 자,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칭이동을 먼저 한번 없애봅시다. 대칭이동을 없애려면 이 마이너스는 x에 영향을 주는 애가 아니죠. 반대편에서 넘어온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y는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x랑 y의 부호를 바꿀 수 있겠죠. 바꾸고 나면 얘는 이제 뭐가 됩니까? y는 2에 x 플러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 뭐 해준 거죠? 원점 대칭. 그럼 이건 쉽네요. 이건 뭐를? y는 2의 x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네, x축으로 3이 아닙니다. 이거 옵니다. 네, x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네,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야, 일단 하나만 파. 알겠지? 아니, 둘 다 해보셔도 됩니다. 둘 다 해보셔도 되는데. 아니면 상황에 따라 좀 쉬워 보이는 걸로 하셔도 되고요. 원리는 똑같은 건 알고 계시겠죠? 지금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바람 같은 녀석. 아주 그냥 바람에 그냥 흔들흔들. 자, 봅시다. 그러면 얘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옮길게요. 얘가 증가함수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인데 얘를 원점 대칭하는 거죠. 원점 대칭하면 x축을 먼저 하고 y축을 하든 y축을 먼저 하고 x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x축 하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x축 대칭. y축 대칭합시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 합니다. 그죠? 다른 식으로 할까요?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 됐나요? 자, 이걸 원점 대칭한 게 이겁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자, 이거 x축으로 얼마만큼? 5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x축 평이동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죠. 우리 전근선이 중요하니까. 그럼 전근선 어디서 나와요? 네, 이거 이제 잘해. 전근선 잘 찾네. 자, y는 1에서 나오고 그래프가 증감수로 나올 겁니다. 우리 뭐가 필요하다고요? y축이랑 만나는 점 뭐라고 합니까? y절편. y절편. 여러분, 이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설명드릴까요? 자, 우리가 y축과 만나는 이 점을 y절편이라고 하고요. x축과 만나는 이 점을 x절편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절단 낼 거다. 뭐 다리 몽둥이 절단 내버린다 뭐 이런 얘기 아니라 경상도에 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절단한다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자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x절편이 x축에 의해서 잘리는 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x축에 의해서 잘리는 점이니까 x 위에 있는 점이죠.
y절편은 y축에 의해서 잘리는 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y절편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y축에 있는 점이 y절편, x축에 있는 절편이 x절편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들 좀 잘 정리합시다. 자, 그래서 y절편만 이제 표시하면 되겠네요. y절편의 특징은 뭐형이다? x가 아니라 여기 0 넣읍시다. 여기 0 집어넣으면 2의 5승이 30인가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어마어마한 음수죠. 마이너스 31이죠. 2의 5승이 35거든요. 아, 32거든요. 알고 있죠? 2의 5승은 32. 2의 10승 얼마? 1024. 얘 두 개 정도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문제 나올 때 만약에 답에서 3의 8승 이런 게 답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보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답이 2의 9승 이런 거는 보기에 2의 9승으로 안 적혀 있어요. 적혀 있을 때도 있지만 보통 뭘로 적혀 있다? 이게 얘보다 2를 덜 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면 얘는 얼마? 그렇죠. 이런 거 구할 때는 아 여기다 2를 나눠주면 되겠구나 해서 이거 그러려면 이 두 개는 좀 외우고 계셔야 돼요.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외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 냅니다. 아시겠죠? 이건 외울 필요 없거든요. 3에 한 6승 정도만 나와도 그냥 보기에 3에 6승으로 적혀 있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2는 외우셔야 됩니다. 2의 10승 정도까지는. 자, 이 두 개 정도는 외워주시고요. 자,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2의 5승이죠? 얼마? 32. 마이너스 30이니까 더하기라면 얼마? 마이너스 31. 그럼 여기 밑에서 마이너스 31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나와요. 별거 아니죠? 네. 오른쪽 한번 해봅시다. 아니, 어렵니? 쉽지? 나중에 네가 할게 내가 얼마나 잘하는 건 분명히 볼게.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 또 쫄것이 아니 진짜 안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가만 생각해보면 막 학원들에서 중학생들 막 선행학습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선행학습 하는 거에 수원 이런 것들은 중2 애들도 선행학습으로 배우고 합니다. 키 맞죠? 중2 애들이 지금 여러분하고 똑같은 이런 거 배우고 있어요. 아시겠죠? 야,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때까지 안 하고 뭐 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막 얘들이 다 달라 보이니까 공부하기 어려운 거고 막상 공부를 해보면 얘들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외울 것도 별로 없고 공부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거 해볼게요. 얘부터 합시다. 내가 밑이 2인 로그 x니까 이거 증감수로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뭐다? 평이 나옵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5, y축으로 마이너스 1. x축 평이면 별로 안 중요하니까 y축 평이하면 정근선 어디서 나오죠? 마이너스 1. 네, y 마이너스 1. 좋습니다. 뭔가 약간 의지가 느껴지는구만. 자, 이거 그릴게요. 그러니까 평행할 거면 이제 얘가 여기서 뭐 할 거다? 증감수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뭐만? y 절편 정도만 알면 된다고요. x 얼마 넣자? 0 넣자. 0 집어넣으면 2의 5은 30이죠? 100이랑 얼마? 네, 좀 요 정도에다 적을게요. 30이라서 증감수 이렇게 나온다고요. 얘를 뭐 할 거라고요? 원점 대칭할 겁니다. 그럼 y축 대칭부터 저는 먼저 할게요. 이게 y축 대칭이죠? 얘가 y축 대칭이니까 y축 대칭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전도선 안 바뀌고. 자, 이렇게 이제 그려질 거고요. 자, 이거를 x축 대칭할 거니까 다시 이제 x축 대칭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위아래로 바꿀 거니까 정근선도 이동하겠네요. 어디로 갑니까? 네, y는 1로 갈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거 위로, 위에 있는 거 밑으로 내려올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 점이 얼마가 된다? 31이 내려왔죠, 얼마? 마이너스 31pe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해봐야지. 네, 이제 시킬 겁니다. 네, 보고, 아니, 그러니까 또 해보고 설명 듣고 해보고 설명 듣고 그냥 이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됐죠? 적을 거니? 아니 풀려고 기다리고. 아, 그렇습니까? 자, 지우고요. 자, 얘기했지만 얘는 증가 감소 상태만 좀 빠르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좀 직접 한번 시켜볼게요. 일단 그리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약식으로 그릴 줄 알아도 돼요. 원리를 모르면 약식으로만 그리면 나중에 무조건 문제 나오면 빵꾸 나거든요. 근데 원리를 알고 나면 약식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자, 이걸 그릴 건데 일단 그리는 방법은 그러니까 약식으로 그리는 것도 두 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얘를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x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y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무슨 대칭한 거다? 이거 원점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얘를 원점 대칭한 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 그림이 원래 어떻게 그려지는 그림이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 아닙니까? 그럼 얘를 원점 대칭한 거니까 x축하고 y축하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니까 뭐 하는 놈이구나? 증가하는 놈이구나. 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증가인지 감소인지가 중요합니다. 증가하는 놈이구나. 파악하고 계시나요? 자, 요거 이제 파악하시면 되고요. 뭐다? y 절편만 이거 정근선만 알면 되죠. 정근선 어디서 나와요? 정근선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정근선 어디서 나와요? 정근선. 그렇죠. y는 1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y는 이거 그래프 증가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뭐만 y 절편만. y 절편은 여기다 뭐 넣자고요? 0 넣자고요. 0 더하기 5는 5니까 2의 5승 얼마? 32. 마이너스 32니까 다음 얼마? 마이너스 31 나오고 중간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이것도 잘 못하겠다.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어때요? 뒤에 있는 숫자를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랑 관련된 놈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의 x가 관련된 놈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뭐로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로 생각할 수 있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는 이놈의 마이너스 1승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건 2분의 1의 x승 앞에 마이너스인데 이거 반대편에서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이거 2분의 1의 x승은 뭐한 놈이다? x축 대칭한 거다. 그럼 2분의 1은 감소함수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걸 x축 대칭한 거니까 그래프 어떻게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올 거다. 중요한 건 얘의 그림이 뭘로 나온다고요? 증가로 나온다. 이게 핵심입니다. 증가로 나온다. 됐나요? 그럼 정근선 어디서 나온다고요? y는 1에서 나올 거니까 똑같죠? y는 1에서 나올 거고 증가로 나오겠구나. 이렇게. 2분의 1인데도 지금 거예요. 아니 얘가 2분의 1은 이건데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반대편에서 넘어온 거죠. 뭐 했다고요? x축 대칭했다고요.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얘는 감소함수가 맞습니다. 2분의 1x 이게 2분의 1x인데 감소가 맞아요. 이걸 x축 대칭해서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증가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증가. 증가인데 정근선이 y는 1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y는 1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그림 그려질 거라고 이렇게. 뭐만? y 절편만. 이제 그냥 할게요. 마이너스 31 이렇게 그린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약식으로 그리는 방법. 자, 일단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진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을 만큼 드렸어요. 이제 그리는 겁니다. 두 개 해볼까요? 자, 진짜 지수함수 다 했고요. 이거 하고 이제 로그 함수 하고요. 얘도 상관. 자, 두 개 그려봅시다. 지금 해봅시다. 아, 뿌듯합니다. 이제 이거 했으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대칭이동, 평이동 그림만 그리면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한 이해는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래프가 이해 안 되진 않을 겁니다. 상관없어도 이해는 될 겁니다. 뭐 그래프. 네. 네.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없어도 그렇게 안 어렵고요. 그래프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 함수가 어려울 뿐. 아무튼 얘부터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린다 생각하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고 아 이렇게 그리면 되는구나 하고 이제 로그로 넘어갑시다. 아시겠죠? 시간이 뭐 얼마나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로그를 하고 또 시간이 남으면 이제 저번에 하던 일반과 조금 설명 문제 몇 개 좀 더 풀고 네 이제 호도법이랑 상각함수 시작하면 됩니다. 자,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푸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일단 x의 부호를 없애든 y의 부호를 없애는 대칭이동을 먼저 없애는 방법이 있고요. 평이동을 먼저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대칭이동 먼저 없앱시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y는 플러스가 되죠. 2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될 거니까 됐죠? 그럼 얘는 이제 바꾸면 되죠. xy 부호를 바꾸면 되니까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3승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되겠죠? xy 부호를 바꾼 겁니다. 뭐 해준 거죠? 뭐 해준 거죠? 네, 원점 매칭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평행이동이네요. 얘는 뭐를? y는 2분의 1의 x승 그래프를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3, y축을 얼마만큼? 네,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시작하면 되니까 얘부터 시작하면 되죠. 여기서 여기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얘는 1보다 나오니까 당연히 감소함수로 나올 거고요. 자, 이놈을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쳐볼까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긴 건데 x축 평행이동은 정근선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y축 평행이동을 보면 되니까 정근선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y는 마이너스 2에서 나오겠죠? 됐죠? 그러고 나서 그래프 그려주면 되고요. 정근선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감소로 나올 것이다. y 절편 정도만 표시합시다. 여기 0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 0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3승이니까 얼마? 8분의 1. 8분의 1에다 마이너스 2 하는 거니까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8분의 15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소함수로 이렇게 이제 나올 거라고요. 됐나요? 이 점을 뭐 할 거라고요? 원점 대칭할 거라고요. 원점 대칭하면 x축 먼저 하고 y축 해도 되고 y축에도 x축 해도 되는데 저는 y축부터 하겠습니다. y축 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y축 대칭도 하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다시 x축을 합시다. 저거 올려야 되죠? y는 2가 어디로 간다고요? 네, y는 2로 올라갑니다. 됐나요?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위쪽으로 올라갈 거고요. 위쪽에 있는 놈은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리고 이 점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마이너스 8분의 15였으니까 올라가면 얼마? 8분의 15가 되겠죠.
됐나요? 네, 이렇게 그리는.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그린 애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일단.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평행이동을 먼저 없애봅시다. 평행이동 없애려면 x랑 y의 개수를 1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얘를 1로 만들게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묶으면 x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놈은 평행이동을 x축으로 3, y축으로이니까 얘를 뭐를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x 승을 오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오겠다고 하면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오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반대편에서 넘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식은 원래 뭐랑 똑같다? y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x이랑 같겠죠? 그럼 이놈은 결론적으로 y는 2분의 1의 x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고요? 네, 쟤는 x축이라는 미쳤구나. 뭐 해줬다고? 무슨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이동이죠. 약간 오늘 정신을 빼고 사나? 왜 이러지?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해봅시다. 그냥 그림 그리면 위치 2분의 1 로그 x니까 감소함수로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를 일단 뭐 하는 거다? 원점 대칭하는 거죠. y축하면 이렇게, x축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걸 x축으로 3, y축으로 이만큼 옮기는데 x축 평이동 크게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y축 평이동만 정근선 어디서 나옵니까? y는 2에서 나오면서 그림은 이렇게 증감수로 나올 거라고요. 왜 증감으로 나오지? x축 대칭 이상하겠네. 자,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죠? x축 대칭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구만.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는 감소함수로 나올 거고요. y절편 감소함수로 나올 거고 정근선 2에서 나오면 y절편 정도만 표시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뭐다? 0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2분의 1에 3승은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8분의 15가 나올 거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 이 그림이 정석이고요. 지금 여러분 이제 약식으로 제가 그릴 건데 그럼 정석으로 보지 할 필요가 없네. 약식이 훨씬 빠른 애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가끔 문제에서 정석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설명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조금 더 빠르게 해봅시다. 뭐 약간 이렇게 플러스 들이 많아서 좀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y는 마이너스 이거 2에 마이너스 1승이네.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2니까 얘랑 곱하면 얘는 뭐로 둘 수 있다? 그냥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냥 바로 둘 수 있죠. 이거는 그래프의 문제가 아니라 지수에서 워낙 많이 나온 또 선제들이니까. 그럼 이거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만 좀 신경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미치인 로그 x를 이 마이너스는 반대편에서 넘어온 거죠. 뭐 해준 거다? 네, x축 대칭한 거다. 이놈은 얘를 x축 대칭한 거구나. 이 정도 해석나요? 됐나요? 이 정도 해석만 해주면 되고 그럼 얘는 위치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건데 얘를 x축 대칭했으면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고 무슨 그림이 나올 거다? 감소함수 형태가 나올 거다. 이 그림이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증가냐 감소냐가 중요해요. 정근선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y는 2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뭐만 여기에 0만 집어넣어 저기 0만 넣어주면 얼마? 8분의 15가 나왔으니까 8분의 15 지나면서 정근선 있는 감소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고요. 네, 뭐 이 정도 하셔도 되고요. 나는 이것도 괜찮다. 그럼 그냥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난 이것도 괜찮다. 그럼 이건 뭐다? 그냥 y는 2분의 1x는 기본 거라 이게 그냥 기본 세팅이잖아요. 기본 세팅인데 x의 부호도 바뀌어 있고 앞에 있는 y의 부호도 바뀌어 있죠. 그럼 이놈을 뭐 해준 거라고요? 원점 대칭한 거다. 그러면 이렇게 감소하는 걸 원점 대칭한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라서 얘가 뭐다? 감소구나.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요게 그냥 핵심입니다. 이것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원점 대칭이다. 감소. 됐나요? 이거를 뭐다? 정근선은 y는 2에서 나오면서 여기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그려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빠르게 그릴 수 있지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약식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정석이 되는 데서 약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요. 사실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이것 때문에 그냥 낸 겁니다. y는 이게 3에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되는 시간입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다? 9분의 1에 x 마이너스 2승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거 하려고 그냥 x 앞에 숫자만 그냥 다르게 적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얘는 3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될 거니까. 그래서 얘는 y는 9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더하기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셔도 돼요.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이걸로 보셔도 되고 이걸로 보셔도 됩니다. 이거 볼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였고요. 그럼 얘는 그냥 평이동만 신경 써주면 되겠죠. 평이동만 신경 쓰면 되니까 x축으로 2, y축으로 1이니까 정근선 어디서 나옵니까? 정근선 어디서 나와요? y는 1에서 나오죠. 그래프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로 나오겠죠. y 절편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에 뭐다? 여기 얼마일까요? 0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3의 4승이 얼마? 81이니까 더하기라면 82가 나오면서 감소함수로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그림 정도만.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랬다. 그냥 이렇게 딱 보자마자 이거 3의 제곱이네. 3의 제곱이니까 밑이 9구나. 근데 x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놈을 뭐 해준 거다? x의 부호가 달라졌으니까 무슨 대칭? y축 대칭한 거구나. 그러면 얘는 그림 그리면 원래는 증가함수인데 y축 대칭했으니까 감소로 나오겠네 정도만 파악을 좀 해주시고, 정근선이 어디서 나올 거니까 y는 1에서 나오고 감소함수로 나올 거니까 요거만 표시하면 되고, 얘는 80이다 이 정도만 해주셔도 된다고요. 근데 꼭 저렇게 구로 나타내야 돼. 아니 그냥 3은 나타내고 2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앞에 있는 건 그냥 거듭 제곱이고, 사실 여기서 봤을 때 밑이 3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고, x 앞에 보고 있으니까 증가의 뭐다? x축 대칭이 y축 대칭이다. 그러면 증가의 y축 대칭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거고, 정근선이 뭐다? 1에서 나올 거니까 얘는 얼마? 80이다. 뭐 이 정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뭐다? 정근선과 증가인지 감소인지, 그리고 y 절편 이 정도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이 정도면 지수록은 그만해도 되겠네요. 지그지그다 힘내요, 그죠? 자, 이번에는 로그 함수 요거 지우고요. 로그 함수. 자, 로그 함수도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만? 기본형 정확하게 알아놓고 나머지는 대칭 이동하거나 평행도에서 나타낸 거다. 대칭 이동 우리가 알아야 될 거 5개. 그 중에서 y는 마이너스 x축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사실 4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평이동 조금 이제 계속하고 있으니까 별로 설명할 거 없을 것 같고요. 기본형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기본형부터 좀 출발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그는요, 로그의 태생 자체가 이겁니다. n의 x승을 n이라고 하면 얘를 뭘로 쓸 수 있냐면 x는 밑이 a인 로그 n으로 쓸 수 있다. 이게 로그의 정의입니다. 이게 로그의 정의인데요, 정의가 지랄 같잖아요. 이걸 외워서 어떻게 로그를 씁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건 외울 필요 없다 그랬고, 로그의 태생이 왜 이렇게 출발을 하냐면, 우리가 사실 얘기하면 그래프 같은 거는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그렇게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래프의 태생은 뭐냐면,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값들을 좌표 평면에 점으로 그냥 찍어본 거예요. x가 이걸 때 y가 이거다, x가 이걸 때 y가 이거다, 점을 찍어본 거예요. 그럼 현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봅시다. 어떤 걸 해볼까요? 우리가 물을 끓인다고 해볼게요. 물을 끓여서 일정한 열량을 가해서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였을 때 뭐 물 몇 리터가 뭐 100도의 온도에 도달 때까지 이제 온도 변화라고 하면 왜 표정이 점점 안 좋아져? 저게 너무 어렵니? 그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온도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온도가 이렇게 변합니다. 뭐 1분을 끓였더니 몇 도, 2분 끓였더니 몇 도, 몇 도, 몇 도, 몇 도, 몇 도, 몇 도, 이렇게 하면 이거 지금 하면 이건 당연히 뭐가 된다? 1차함수 나오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물을 끓였더니 온도가 처음에는 별로 잘 안 올라가다가 갈수록 되게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는 어쩌면은 이 이차함수 일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다? 지수함수 일부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증가한 지수함수 일부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난 애들을 x 변화량에 따라서 y 변화량에 점을 이렇게 찍어서 그래프를 그린 거거든요. 그럼 그 그림이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1차함수나 2차함수가 아니라 지수로그 함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애들을 수치로 나타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래프들이 지수랑 로그예요. 그러면 지수함수는 우리가 거듭 제곱을 이미 알았으니까, 아 얘는 이런 식이 되는구나. 1시간 지나니까 뭐 2면 뭐 예를 들어서 2x이라고 하면 1시간 지나니까 2, 2시간 지나니까 4, 3시간 지나니까 8, 4시간 지나니까 16 이렇게 2의 1승, 2의 1승 이렇게 커지더라. 이 지수함수잖아요. 그러면 지수함수들은 우리가 그 전에 저걸 알았으니까, 거듭 제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수함수들은 어렵지 않게 함수화시킬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현실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얘랑 역함수 관계에 있는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들이 나오던데, 이런 걸 우리가 수식적으로 그동안 정의되어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얘가 더 넓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얘들은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그러면 얘랑 관련된 수식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든 게 로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에 의해서 만든 정의들은 와닿지가 않아요.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2 더하기 3은 5다 이런 거 애들 되게 잘 받아들이거든요.
야, 빵 2개가 있어. 사과 3개 있단 말이야. 2개 합쳐서 몇 개게?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거 너무 쉽거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딱 직접적으로 그냥 확인이 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정의를 딱 들었을 때 와닿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억지로 만들어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있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진 수식 중에 이게 없거든요. 그럼 이걸 억지로 정의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되게 어렵게 받아들여져요. 제일 대표적인 이제 로그가 그런 애고요.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거듭 이제 제곱근. 뭐 지금은 여러분 제곱근 아무것도 아니죠. 루트 2라고 하면 이건 뭐다? 제곱하면 뭐 내려줍니까? 이대로 주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중3들 처음 제곱근 배우면 못 알아들어요. 중3 처음, 그래서 애들이 중3 처음으로 오면 물론 중2 때부터 아슬아슬합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 1차 부등식의 활용, 막 이렇게 활용 나오면 자, 친구랑 호수를 도는데 같은 방향으로 돌면 몇 시간 후에 둘이서 만나고 다른 방향으로 돌면 몇 시간 후에 호수를 만난다고 했을 때 뭐 호수의 둘레를 구하여라 뭐 이런 거. 애들 진짜 못하거든요 그런 거. 근데 그런 활용 문제들을 알면 개념적으로는 중3 처음 들어왔을 때 애들이 이거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 제곱근, 두 번째가 인수분해. 그래서 2차 방정식 배우고 2차 함수로 가거든요. 그럼 애들이 2차 방정식은 그래도 좀 해요. 오히려 2차 방정식 좀 하고요. 제곱근은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제곱근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수를 물론 이거 지수에서도 우리 배운 거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이 어떤 수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의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곱근이 뭔데? 그러니까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되잖아. 그럼 이 어떤 수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제곱근이 뭐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왜냐면 필요해서 만들어서 그런 거고 설명 한번 제가 수업 때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런 거거든요. 이 정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는데 얘가 넓이가 16이 돼요. 그냥 한 면에 얼마 나오면 됩니까? 4면 되죠. 4 곱하기 3은 16 나올 거니까. 그럼 이 정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을 건데 얘 넓이가 15랍니다. 그럼 한 면은 얼마로 해야 될까? 그럼 우리가 지금 알죠. 제곱해서 15 되는 걸 아니까.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럼 한 면을 4로 해도 안 되고 한 면을 3으로 해도 안 돼요. 그럼 한 면을 얼마로 해야 되지? 3.5인가?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놈을 어떤 수로 잡아요? 어떤 수를 잡으면 얘도 당연히 정사각형 x 어떤 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떤 수를 제곱하면 15가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수를 제곱해서 15가 되면 이 어떤 수를 이놈의 제곱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x는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이게 자주 해서 익숙해졌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데 로그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정리야 괜찮니? 괜찮니? 전혀 안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지? 그래서 로그의 태생 자체가 뭐냐면 얘 지수함수랑 역함수 관계 있는 그래프인데 어떻게 만들지가 로그의 태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A의 x승을 n이라고 하면 이거만 좀 하고 넘어갑시다. 나온 김에 그냥 한 번에 설명드릴게요. x를 위치인 로그 n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로그라고 할 때 이걸 위치라고 얘를 진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처음 시작이 뭡니까 로그는? 진수 조건 아닙니까? 그죠? 자, 진수 조건 가만봅시다. 진수 조건은 밑과 진수는 무조건 뭐다? 양수해야 되죠. 밑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1이 될 수 없잖아요. 이거 사실은 무슨 조건이냐면 지수함수 조건이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a의 x를 y라고 합시다. a는 y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 지수함수에서 뭐였죠? 조건이? a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죠. 그리고 a는 1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상수함수니까. 그리고 결과로 나오는 y는 무조건 뭐로 나오더라? 양수로 나올 거라. y를 그냥 n으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이게 로그의 이제 진수 조건이라고 하고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로그가 정의될 조건은 지수 함수의 존재 조건과 같습니다. 왜? 로그랑 지수랑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 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로그 함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되죠. 그게 로그의 정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로그는 태생이 지수 함수의 역함수로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로그 함수 문제가 나오면 뭐랑 같이 나온다? 지수 함수랑 계속 같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얘는 태생이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로그 함수의 기본형을 할 때는 지수 함수랑 같이 그려서 해석을 해주는 게 여러분한테 그냥 처음부터 도움이 좀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기본형의 y는 리치 a 로그 x입니다. 적자마자 진수 조건 a 0보다 크고 a 1 되면 안 되고요. x는 0보다 크다. 그죠? 무조건 출발합시다. 그러면 이놈은 뭐랑 역함수의 관계냐면요. 뭐랑? y는 a의 x이랑 역함수 관계가 됩니다. 자, 로그의 정의는 아니었다고 칩시다. 역함수 구하는 건 우리 알고 있으니까 역함수 구하려면 뭐랑 뭐의 자리를 바꾸면 된다? 네, y랑 x의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x는 a의 y승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함수를 정리하면 항상 y는 뭐 이렇게 y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잖아요. y에 대해서 정리하려면 이 y를 뭐 해야 됩니까? 앞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야 되겠죠. 얘를 떨어뜨리려면 양변에 뭘 씌워주자? 네, 로그를 씌워줍니다.
로그 씌워주고 이놈의 밑이 얼마니까? 이놈의 밑이 얼마니까? A니까 얘도 밑을 A로 그냥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대로 적읍시다. 위치 A인 로그 X는 자, 요 Y 떨어지죠? Y 곱하기 위치 A인 로그 A가 되니까 이건 1이니까 적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Y는 뭐가 된다는 값이 있다? 위치 A인 로그 X고요. 당연히 20과 20과 20은 같으니까 이놈의 역함수가 이거잖아요. 따라서 이 둘이가 무슨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다?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당연히 지수함수의 그림을 그릴 때 범위를 나누잖아요. A가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로. 그럼 당연히 로그함수의 그림을 그릴 때도 뭐다?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고요. 이게 로그함수의 기본형입니다. 그러면 A가 1보다 크다. A가 1보다 크면 지수함수부터 그려보겠습니다. A가 1보다 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진 지수함수잖아요. Y는 AX고요. 그럼 이놈의 역함수를 그리려면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역함수 그리려면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야 된다고요? Y는 X, YX고요. 이 지수함수의 정근선이 제일 중요한데 정근선이 얼마 있으니까 Y는 제로였으니까 같이 해봅시다. 얘를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위에 있는 게 이쪽으로 내려오죠. 근데 이거 그리는 거 우리 Y는 X 대칭도 한번 했잖아요. 그죠? 저번 시간에 지수로 할 때도. 자, 어디에? 이거에 대해 대칭도 할 거잖아요. 얘가 정근선이거든요. 요렇게 적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정근선이 있었잖아요. Y는 제로니까 이게 정근선 아닙니까? 얘가 이쪽으로 접촉을 넘어갈 거라고 이쪽으로. 그럼 요 라인으로 가겠죠. 요 라인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놈도 요거에다 접으면 이렇게 접으면 요쪽 가서 찍힐 거 아니에요. 얘가 요쪽 가서 찍힐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된다? 정근선이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X는 0. 됐나요? 자, 이 점 몇 콤마 몇이었죠? Y 절편 0,1이었죠. Y는 X축 대칭이 나오면 뭐랑 뭐의 자리에 바뀐다? XY 자리에 바뀐다. 0,1이 어디로 간다고요? 1,0으로 가는 그림이 나오면서 1,0. 그럼 여기에서 가까워지는 라인은 이쪽으로 가까워질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은 이렇게 갈 거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나온다는 걸 수 있죠. 그렇지?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그려질 거고요. 아, 그림 너무 그렸네. 자, 이거 해봅시다. A가 영하고일 사이에 있다. 영하고일 사이에 있으면 그래프는 지수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나옵니까? 감소함수로 나오고 0,1 지나야 되잖아요. 정근선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Y는 제로에서 나오죠. 이걸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 대칭 해봅시다.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뭐 여기서는 그림으로 보는데 바로 합시다. 이게 Y는 제로니까 어차피 X, Y 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Y, X로 바꿔줘야 되겠죠. X로 바뀌니까 정근선 어디서 나온다고요? X는 제로에서 나오고요. 0,1 어디서 나온다고요? 1,0에서 나오니까 여기 지나는 그림이 나와야 되고, 자, 여기에 가까워지는 선은 뒤집어지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나가는 선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 나온다는 걸 수 있어요. 이게 뭐다? 위치 N 로그 X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정신없죠. 이쪽에다 다시 한번 적을게요. 그래서 로그 함수는 밑이 1보다 큰 경우나 밑이 0하고 1 사이였을 때로 그림을 나오면요,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증가함수로 나옵니다. 1,0이고 요점이 x는 제로가 나와요. 역시나 로그 함수도 뭐를 가지고 있다? 정근선을 가지고 있죠. 정근선이 있는 그래프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정근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0하고 1 사이였을 때 얘도 뭘 지나고 1,0을 지나면서 감소함수로 이렇게 나오면서 정근선이 어디서 나오면 x는 제로에서 나오는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그래서 하나 정도 더 설명을 하면, 자, 지수함수가 지금 여기서 증가잖아요. 증가함수는 역함수를 구해도 증가로 나옵니다. 얘들 반대로 증가하는 애들 있거든요. 뭔가 바뀔 것 같으니까 증가함수의 역함수는 감소함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인데 아니고요. 증가함수의 역함수는 무조건 증가로 나와요. 감소함수의 역함수는 뭐다? 무조건 감수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런 뭐 다음에 알게 될 건데 일단 요 정도만 좀 알아놓읍시다. 증가함수의 역함수는 증가, 감소함수의 역함수는 감소.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다시 할게요. A가 1보다 큰 경우부터 합시다. A가 1보다 크면 지수함수도 이렇게 증가함수로 나올 거고요. 로그함수가 뭐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나올 거니까 얘를 대칭하면 얘도 뭘로 나올 거냐면 요렇게 Y는 위치 A인 로그 X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A가 0하고 1 사이에 있다.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감소함수로 요렇게 역시나 0,1 나오면서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구조가 나올 거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1,0을 지나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걸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정근선 잊지 말고 챙깁시다. 로그 함수의 정근선은 어디서 나온다? xn제로에서 나옵니다. 자, 로그 함수는 정말 대충 설명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지수 함수에서 한 개 있어서 아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얘를 평행이동하면 표준형이 됩니다. 그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p만큼 이동한다고 하면 y는 미치 a 로그 x 마이너스 p 플러스 q로 이제 표현이 될 거거든요.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닐 거고요. 그럼 하나만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미치 인로그 x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기본형을 옮겼을 거니까 y는 미치 a 로그 x를 옮긴 놈이 될 거거든요. a 얼마입니까? 민 얼마? 얘랑 얘랑 같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얼마? 2겠죠. 자, 얘 증가요 감소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자, 그렇죠. x는 제로에서 나오면서 증가함수로 나오고 1,0 그냥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나올 건데 이거를 지금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그죠? 이제 설명할 필요 없죠. 바로 보이죠? 네. 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옮길 겁니다. 옮길 건데 중요한 건 정근선이 있기 때문에 뭐부터 옮기죠? 정근선부터 옮길게요. x는 제로 여기 있죠. 이 직선은 영원히 길어지는 선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걸 y축을 1만큼 올려요. 올리는 것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뀐다고요. 그럼 x축으로 3만큼 갑시다. 이거 바뀝니까? 네. 그러면 얘는 x는 제로에서 정근선이 나오기 때문에 로그 함수는 뭐의 영향이 중요하다? x축 평이동의 영향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정근선부터 옮깁시다. 옮기면 어디로? x는 3으로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위로 이제 올라갈 건데 올라갈 거고 그래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정도만 표시하면 된다? 이번엔 x 절편 정도만 표시하면 되죠. 왜냐면 y 절편이 없으니까 y축 안 만나니까. 만난 다음에 y 절편 정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x 절편 정도만 표시하면 되고 x 절편의 특징이 뭐가 0이다? 네, y가 0이죠. 이게 0 되는 거 찾아주세요. 왼쪽으로 넘깁시다. 마이너스 1. 미치 인로그 x 마이너스 3이 되거든요. 이런 거 알고 계십니까? 미치 인로그 얼마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게 얼마 돼야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네,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죠? 2는 마이너스 1, 2분의 1이 돼야 되죠? 2분의 1이 되니까 x는 얼마? 2분의 5. 네, 2분의 아, 산수 뭐 이렇게 많대? 자, 2분의 7. 아니, 야 2분의 1이 돼야 된다며. x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3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냥. 얼마? 2분의 7. 그래서 얘가 요런 2분의 7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요 점이 아마 2분의 7이 될 거다. 그냥 이 정도만 표시해 주시면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새로운 걸 배워도 왜 빨리빨리 하냐면 비슷합니다 이거 배워보면. 아시겠죠? 비슷해요.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얘가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좀 합시다. 그럼 로그 함수도 문제 나오면 얘가 이제 일반형으로 나올 거거든요. 일반형으로 나올 거면 이 일반형을 뭘로 바꿔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사실 지수에서도 우리가 일반형 표준형 바꿔서 그린 거 크게 중요했어요 안 중요했어요? 안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로그에서도 이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 로그 함수 어쨌든 그래프는 뭐밖에 안 나온다? 증가 아니면 감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안 어려워요. 그럼 얘도 결국은 증가한지 감소한지를 파악하는 게 1번이고요. 정근선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뭐다? X절편이나 Y절편 둘 중 하나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원리는 비슷하고 그리고 몇 개만 조금 더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몇 개만 좀 더 보면 여기서 일단 이거 볼게요. 자, Y는 뭐 미치, 인로그 문제부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뭐 별거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X와 Y의 개수를 그러니까 개수를 얼마로 만들어주자? 1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제일 기본형일 때는 무조건 X, Y 개수를 1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1로 만들어주려면 얘 둘이를 뭘로 묶어야 돼요? 4로 묶어야 돼요. 4로 묶으면 얘가 X 플러스 2가 되고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그죠? 로그의 곱이죠. 로그의 곱은 뭐로 바뀝니까? 아니, 진수의 곱은 로그의 뭘로 바뀝니까? 합으로 바뀌지 않나요? 로그끼리의 합이 진수의 곱으로 바뀌니까. 여러분 그래프 하는데 이거 지금 계산 안 되면 이건 로그 기본 성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본 성질 연습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어려운 문제 못 풀어도 되는데 지수 기본 문제가 안 되는 거면 이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선생님들이. 기본서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게 얼마? 2죠. 그래서 이러면 뭐가 된다? 미치 로그 x 플러스 2에 더하기 3으로 바뀐다는 것이라고요. 아 별거 없네요. 이거 미치 로그 x를 x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y축으로 얼마만큼? 네 3만큼 이동한 거니까. 그림 그려볼까요? 얘는 정근선이 어디서 나오고요? x는 제로에서 나오고요. 뭘로 나오는데?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로 나오면 그냥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요. 됐나요?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습니까?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정근선은 y축 평행에 영향 받나요? 안 받죠. 왼쪽으로 갑시다. 정근선은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2. 따라서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2로 나오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증가함수가 나올 겁니다. 됐나요? 이번에는 y절편 나올 것 같으니까 y절편으로 표시할게요. y절편의 특징은 뭐가 0이다? x형. 여기에 0 넣을 수 있나요? 이 부호가 바뀌었네. 아 이거 프로 이거 바꾸자. 잠깐만.
뭐 바뀌었네. 아이고. 자, x에 0 넣어봅시다. x에 0 넣으면 8이 2의 몇 승입니까? 세제곱이죠. 얼마? 3. 3 더하기 1은 4. 그럼 이 0,4를 지나는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이거 맞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조금 이해되십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사실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2차함수에서 제가 연습을 시킨 게 평행이동이고요. 이제 지수로그에서는 대칭이동이랑 평행이동 병행해서 하는 걸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이게 이제 연습이 되면 삼각함수에 도전할 수 있어요. 아시죠? 이런 과정이고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는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기본형이고요. 말씀드렸지만 밑이 다른 경우에 이게 기본형이 요놈이 밑이고요. 요놈이 밑이 3이면 당연히 뭐다? 둘 다 증감수로 나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림이 나올 건데 둘 다 뭘 지나야 되냐면 정근선은 x 이퀄 제로에서 나올 거고요. 1,0은 나오는 그림이 나옵니다.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지수함수랑 똑같습니다. x에 0보다 큰 거를 넣어보고요. 아니면 0하고 1 사이 있는 것도 넣어보면 즉 여기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0인데 똑같이 3, 3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3 집어넣으면 1보다 큰 값이고 여기에 3 집어넣으면 얘가 1이 되거든요. 이 값이 큰 게 나와요. 아니면 똑같이 9를 넣으면요. 여기 9 넣고 9 넣으면 여기 9 넣으면 2죠. 근데 여기 9 넣으면 8일 때가 얘가 3이거든요. 2의 세제곱. 근데 9를 넣으면 3보다 크죠. 그러니까 양수를 넣으면 얘가 더 크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2분의 1 같은 거 넣어볼까요? 아니면 3분의 1 같은 거 넣어볼까요? 얘가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얘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1일 때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얘가 값이보다 마이너스보다 크게 나오면 좀 헷갈리죠? 중요한 건 얘도 밑이 다르면 지수함수랑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1,0 기준으로 크로스로 나오는 그래프가. 그럼 그래프가 크로스로 나올 거니까 하나는 이렇게 급하게 증가하는 애가 나올 거고요. 하나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애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누가 밑이고 누가 밑이 3일 겁니다.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아까 지수에서는 뭘로 구분하면 된다 그랬죠? y는 x승이랑 y는 bx승을 비교할 거다. 얘들이 크로스로 이제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0,1을 기준으로. 크로스를 할 때 하나는 급하게 나오고 하나는 완만하게 나올 건데 이때 뭘 보면 편하게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x에 얼마를 집어넣자? x에 1을 넣자 그랬죠? x에 1을 집어넣게 되면요. 얘는 1,a를 지나야 되고 1,b를 지나야 되니까 a가 큰지 b가 큰지를 따지면 a가 크면 이게 얘가 될 거고요. b가 크면 요놈이 이제 b가 되겠죠. 그럼 지수는 x에다 1을 넣었잖아요. 로그는 y는 x 대칭 아닙니까? 그럼 x는 1이 y는 x 대칭하면 뭐가 됩니까? y는 1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 함수에서는 뭐를 집어넣으면 y는 1을 집어넣으십니다. 자, 이거 y가 1이 되려면 x 값은 얼마가 돼야 되죠? 2가 돼야 되죠. 이거 y가 1이 되려면 x가 얼마 돼야 되죠? 그럼 얘는 2,1제로 3,1제니까 이 점이 2,1이고 이 점이 3,1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노란 게 뭐가 된다? 밑이 3인 로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는 건 뭐가 된다? 밑이 2인 로그 x가 나와요. 그래서 지수는 x에다 1을 넣어서 구분하는 게 안 헷갈립니다.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고 외우지 마시고 그냥 지수함수는 x에 넣으면 된다. 로그는 뭐다? y를 넣으면 된다. 이 정도만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이거 좀 파악해 주시고 그래프 하나 정도만 좀 그려볼까요? 네. 자, 그려봅시다 여러분. 하나 그려볼게요. 자, 같이 그려봅시다. 이게 그리기 어려운 이유는 제가 사실 로그를 제대로 설명을 사실 안 했거든요. 네, 안 했습니까? 안 했으니까 못 그리지. 이거 한 번도 안 그려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린 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걸 좀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그냥 한번 점검해 보고자 좀 한 거고요. 자, 봅시다. 얘를 두 가지로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묶은 학생들은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거 마이너스 2로 묶어야 되겠다. 그래서 위치 로그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 마이너스 2 이렇게 묶은 애들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이게 마이너스 2라서. 자, 근데 시작점을 여기를 y는 마이너스 위치 2 로그인데 얘를 그냥 2로만 묶을까? 사실 큰 차이도 없는데 얘를 그냥 2로만 묶을까라고 생각을 했으면 얘는 또 할 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푼 애들은 풀고 이렇게 푼 애들은 잘 못 푸는데 사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똑같은 풀입니다. y는 마이너스에 이게 로그 진수의 곱이니까 로그의 합으로 나올 수 있죠. 위치 2 로그 2 더하기 위치 2 로그 마이너스 x 플러스 2 더하기 1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얼마인데요? 1인데 붕대 붙여 갈 수 있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과 둘이가 뭐가 됩니까? 바로 없어지죠 이거. 그럼 앞에 마이너스니까 얘랑 계산하면 얘는 뭐만 넣는다는 수 있다? y는 마이너스 위치 로그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될 거거든요. 그럼 이 마이너스는 당연히 x에 영향 못 주지 않습니까? x는 진수 안에 있는 애니까 반대편에서 넘어온 놈이겠죠.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x, y 보고 다 바뀌었네요. 뭐 해준 겁니까? 원점 대칭. 이 놈은 y는
미치 2인 로그 x 플러스 2를 뭐 해주면 된다? 원점 대칭해주면 되는 그래프가 있어요. 자, 계속 해볼게요. 왼쪽 걸로 내봅시다. 자, 그림은 안 그려드릴게요. 직접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림 좀 많이 그려오고 와주세요, 여러분. 많이 그리세요. 별로 안 어려우니까. 여기서도 사실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얘를 이거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이면 이렇게 하면 되죠. 얘는 이렇게 나누면 안 됩니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나눠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마이너스를 얘한테 주면 되지. 됐나요? 그럼 얘를 뭘로 나눌 수 있다? 마이너스에 로그 미치인 로그 이씨 어디 갔어? 미치인 로그 2 더하기 미치인 로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더하기 1. 사실 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만 빼면 되고 굳이 마이너스를 가져가면 안 돼요. 진수가 함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거 일단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거거든요. 이건 그림은 여러분이 그려보시고 이 정도면 이제 그려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못 그리면 질답하십시오. 자, 여기서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미치 A인 로그가 있는데 여기 x 앞에 뭔가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가 들어오잖아요. 이거 무조건 y축 평행입니다. 이거 미치 A인 로그 P 더하기 미치 A인 로그 x 플러스 P분의 Q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 진수의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 되기 때문에 얘랑 곱하면 분배법칙 하면 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게 그냥 뭐다? y축 평행이동이에요. y축 평행이동은 저번에 얘기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y축 평행이동이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냥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얘는 뭐로 옮기는 걸까? 얘는 y는 미치 인 로그 x를 옮긴 거겠구나. 됐나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옮긴 건데 x의 보호도 바뀌고 y의 보호도 바뀐 거 아닙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원점 대칭이 일어나죠. 따라오 계시나요? x의 보호도 바뀌고 y의 보호도 바뀌었으니까 원점 대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원점 대칭이 일어나니까 그림은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증가함수의 그림일 건데 원점 대칭은 x를 먼저 하고 y를 하든 y축을 먼저 하고 x축을 하면 됩니다. y축 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x축을 하면 뭐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니까 오케이 뭐다? 증가함수로 하고 있구나.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됩니까? 정근선만 찾으면 되죠. 자, 이동하기 전에 정근선은 0이었을 거거든요. 자, 로그 함수 정근선 찾는 것 좀 설명드릴게요. 로그 함수의 정근선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y는 미치 인 로그 x-2다. 아니, 그냥 이거부터 할까요? y는 미치 인 로그 x입니다. 이거 정근선 어디서 나오죠? x는 0. 그럼 얘는 정근선 어디서 나옵니까? x는 왜? x를 이만큼 옮겼으니까. 근데 보통 그렇게 찾으면 어렵고요. 정근선 찾을 때는 이놈의 진수 조건상 x가 0보다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가 경계점이에요? x는 제로가 경계점 아닙니까? 그럼 얘가 정근선이 됩니다. 0보다 큰 쪽에서는 무조건 나와야 되기 때문에 0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거기서 정근선이 나와요. 아니면 그냥 진수가 0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쉬워요. 진수 연결하면 x 0이죠. 자, 이놈 연결하면 x 얼마입니까? 2. 그래서 얘는 정근선 2에서 나옵니다. 자, 이거 정근선 어디서 나올까요? 이거 정근선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이거 0 되는 거 찾으면 된다니까요. 정근선 어디서 나온다? 그냥 2에서 나옵니다. 왜? 진수 조건이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넘기면요 2x가 4보다 작아야 되고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는 그림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보다 살짝 작은 데서도 y값이 존재한다고요. 근데 2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거기 정근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는 정근선만 그냥 찾아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 그림은 그냥 처음부터 약식으로 그릴 거면 어떻게 그리냐면 x축 y축 그리고요. 자, 저 그래프 정근선 어디서 나온다고요? 2에서 나오죠. 2에서 나오고요. 그래프는 어떻게 나온다? 이런 형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증가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y절편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x에 넣는 거죠. 여기 0 집어넣으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다음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렸으면 제대로 그린 그림이 돼요. 이게 로그 함수의 약식입니다. 하나 정도만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요거 가지고 연습 좀 많이 합시다. 자, 뭐만 찾으면 된다? xy의 부호 그죠? 미츠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xy의 부호를 보고 원래 미치 1보다 크니까 증가로 나올 건데 무슨 대칭을 했을 거냐를 가지고 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따지고 뭐 해주면 된다고요? 정근선 찾아주시면 된다고요. 로그의 정근선은 뭘 가지고 찾아주면 된다? 진수가 뭐가 되는 점? 0이 되는 x값 진수가 0이 되는 x값에서 정근선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고요. 그래프 그린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